엄청나게 큰 비명소리라는 게 들리더라고요. 가슴 쪽에도 엄청 빨갰었고 입술도 많이 터져 있는 것 같았고. 피해자 왜 폭행하셨어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피해자분하고 피해자분 가족분들한테 미안해요. 죄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성폭행 하려고 하셨던 거 맞습니까? 네. 네, 이번 주제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을 보시면요, 20대 남성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7일 오후 12시 30분, 그러니까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죠.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자가 12층에서 이웃 여성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니다. 그래서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을 하고 10층에서 끌고 내려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그야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백주에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황당한 사건이었는데요. 비명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달려 나왔고 그 신고를 해서 경찰에 붙잡힌, 그래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승 의원님, 보면 이 남성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발생했는 시각이 낮 12시 30분.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 그리고 이 피해자는 고층에 살고 있었어요. 고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중층 정도로 내려와서 12층에서 이제 내려가는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으면 범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범행을 하는 시점에서 술을 먹었는 것도 아니고 약물을 했는 것도 아닌,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신질병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나오시면 보면 알겠지만 덩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탁 타더라도 이렇게 움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옆에 여기자만 봐도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냥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생활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좀 이렇게 복도식이라든가 약간 노후화되어 있는, 그리고 좀 이렇게 도로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호응하셔서 CCTV 좀 설치하시고 24시간 이게 녹음이 된다라는 걸 알리면 CCTV 녹음 설치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요. 좀 피해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머니, 우리 주변에 있는 딸,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저는 각 층마다 좀 비상벨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근처에 있는 지구대로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지금 상황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신고해서 다행이지, 혹시나 그게 없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이외에 담기도 싫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의왕 돌려차기 사건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 사건과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돌려차기 사건인데, 사실 무슨 활극 영화도 아니고 그런 제목은 좀 어울리지 않긴 한데,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기 때문에, 또 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각성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멀쩡한 정신 상태에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너무 충격이 크고, 또 알아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강간 성폭행 미수 혐의로 그 보호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에 누가 그런 걸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마주치는데 일면식도 없고, 사실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각자 그냥 어쩌다 마주치는 주민과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CCTV 사각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대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죠.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중간에는 CCTV가 없다는데 이런 거 생각하실 거고, 오다 가다 만나는 그 마스크 쓰고 지나가면서 꾸벅 고개만 까다기는 저 이웃집 청년, 저기 복도 끝에 사는 청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경찰도 그렇고
당국에서 어떻게 하면 CCTV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 말하면 승 의원이 하시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에서 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하게 됐는데요. 직접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어쨌든 범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같이 못하죠, 이제 그럼. 엘리베이터로 해서 복도까지 쫙 있는 줄 알았지. 어제 그런 일만 해도 그 관리소에서 얼른 보고서 와서 도와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승 의원님 아까 전에 비상벨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설치가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후전적인 형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형사정책을 좀 탁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무차별적으로 설치하고 그 CCTV의 개인정보가 흘러나가는 것 막아야 되겠지만 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CCTV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목적 CCTV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용량과 화질도 굉장히 높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CCTV뿐만 아니라 CCTV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직접 경찰이 나를 보호하러 오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건들이 시민들이 신고해서 이런 어떤 범죄를 조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시카고에 잠시 이제 시카고 대학교를 갔는데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에 한 100m 상간으로 이머전시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벨을 누르면 그 100m 정도 그러니까 약 한 7, 8분, 5, 6분 정도 거리 사이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 벨을 누르면 직접 그 학교 폴리스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의심의 사회와 그다음에 범죄의 우려의 사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건 정말 싫지만 정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도 피해자를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벨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저는 옛날에는 지구대로 경찰서가 많았어요. 네네. 직접 빨리 출동하자고. 저는 그런데 지구대보다는 그 파출소보다는 안전치안센터 개념에서 그냥 경찰관들이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방법으로 불특정하게 저는 순찰 좀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 범죄자들은 계획된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 경찰들은 그 계획된 동선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움직임으로써 그런 범죄를 미연에 막을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임무는 치안입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서울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네, 영상을 보시면요.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려는 순간 남성이 황급히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타고 있다가 저렇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있는데요. 타고 있다가 이렇게 내리니까요. 서둘러서 또 따라 내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겁니다. 다행히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와달라고 이거 좀 웃긴데 내용 모르니까 딱 빨리 걸어달라고 남자가 싸우는 것 같아 빨리라고 했죠. 자, 그렇지만은 주민의 재빠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남성 바로 붙잡힌 게 아니라는데 박상규 의원님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걸 보면 같이 올라타고 같이 내릴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가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검은 마스크 쓰고 많이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 근데 그런 범행을 하려는 예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또 가리잖아요. 네. 그 눈도 안 보이는 상태의 남자가 타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텐데 CCTV였습니다, 역시. 네. 그러니까 요새 CCTV가 관리비 아낀다 해서 경비원 수도 줄이고 또 CCTV도 저해상도를 쓰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그 주민들도 이 투자 차원에서 고해상도 CCTV를 달아야 돼요. 네. 그리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감시를 하느냐 이런 말도 하지만 이제는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
CCTV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존재냐. 과거에 그 유명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도 보면 걸어서 그 다니는데 수많은 눈들이 나를 지켜보잖아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내가 나가서 직장까지 가는데 뭐 평균 20-30번 CCTV에 찍힌다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점에서도 CCTV가 찍혔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자수를 한 겁니다. 네. 만약 CCTV가 없었고 내가 한 짓을 아무도 못 봤다고 한다면 끝까지 저 사람 자수 안 했을 거고 안 잡혔을 거예요. 네, 승 의원님, 네. 가해자가 누군지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피해자는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CCTV에 자기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렇게 탁탁 와서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도망할 우려, 그다음에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도망할 우려가 없잖아요. 직접 자수를 해가 탁탁 왔으니까. 그다음에 네. 이미 CCTV에 영상이 있으니까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어서 저런 순간 긴급 체포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영아들이 많이 이렇게 사망하고 있을 때 공소시효를 도가 있는 걸 모르고 긴급 체포했다가 저는 그 경찰관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잠시 놓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법에는 분명히 그 긴급 체포의 요건이 안 된다든가 공소시효가 낮아지면 도가 되면 긴급 체포의 어떤 영장이 긴급 체포로 있는 게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명확히 찾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상 법이 있어야 되지만 네.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법 이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자기 앞에 CCTV를 해줄 수 있고 출퇴근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6가지 조치가 있으니까요. 스마트워치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를 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언제나 국가는 가해자에게는 적법 절차를 보장하면 되지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그 피해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피해자 좀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모두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나온 강력 범죄였습니다. 승 의원님, 그렇다면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여성들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는 한 2-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성폭력 범죄들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분명히 눈앞에 명백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폭행만 했다는 이유로 기억나시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제일 처음에는 중상해로 경찰이 이제 입건을 했고 검찰이 조금 더 조사해서 살인 미수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끊임없이 성폭행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니 그 피해자의 절규에 따라서 국가가 다시 한번 검찰이 NDFC에서 그 DNA 검사를 해서 마지막 종착점이 강간 살인 미수로 갖는 거거든요. 저런 경우에 우리가 언제나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탁탁 따라와서 집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따라 도로는 그 가해자에게 우리 법이 할 수 있는 건 주거침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저는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순간에 피해자의 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폭력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이지만 법원에 입증하기가 힘드니까요. 이런 어떤 입법의 공백, 처벌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이 조금 더 꼼꼼하게 메꾸어야 되지 않느냐. 주거침입 강간죄는 존재하는데 그 주거침입의 목적이 강간이라는 걸 입증할 때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지금 현대사회에서 피해 여성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 입법적으로 좀 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해법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자기 집 앞에서 벌어진 이런 강력 범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